오늘의 주요 뉴스입니다. 정부가 오늘 25조 원 규모의 소상공인 종합지원 대책을 내놨습니다. 소상공인의 채무 부담 완화, 전기료나 배달료 같은 고정비용 축소 등의 지원을 확대하기로 했습니다. 금융당국이 빠르게 치솟는 가계부채를 관리하기 위해 금리 인상을 통해 고삐 조이기에 나섰습니다. KB국민은행과 하나은행은 주담대 금리를 올렸고 다른 시중은행들도 가계대출 금리 인상 시기와 폭을 검토 중입니다. LG에너지솔루션이 전기차용 LFP 배터리 수주에 성공하며 4% 뛰었습니다. 테슬라는 2분기 차량 인도량이 시장 예상치를 웃도는 성적표를 내놓으며 10% 급등했는데요. 내리막길을 걷던 2차 전지주의 분위기 반전을 꾀할 수 있을지 이슈플러스에서 짚어봅니다. 현대차그룹이 인도네시아의 LG에너지솔루션과 세운 배터리셀 합작 공장 HLI 그린파워를 준공했습니다. 배터리부터 완성차까지 밸류체인을 구축한 현대차그룹은 아시아를 넘어 전 세계 전기차 생태계 미래를 만들어 나가겠다는 포부입니다. 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7월 3일 수요일 센 경제라이브 시작합니다. 정부는 오늘 25조 원 규모의 소상공인 종합지원 대책을 발표했습니다. 소상공인의 채무 부담 완화, 전기료나 배달료 같은 고정비용 축소, 성장 촉진을 위한 지원 확대 등을 제시했습니다. 이해란 기자입니다. 소상공인이 당면한 부담을 덜어드리고 구조적 문제를 해소하기 위해 약 25조 원 규모의 맞춤형 지원 대책을 마련했습니다. 정부는 오늘 정부 서울청사에서 2024년 하반기 경제정책 방향 및 역동 경제 로드맵을 발표하고 팬데믹 영향을 크게 받은 소상공인에게 25조 원 규모의 맞춤 지원 대책을 추진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소상공인 지원 대책은 크게 세 가지로 나뉩니다. 경영 상황이 어려운 소상공인을 위한 금융 지원, 경쟁력을 강화해 도약할 수 있는 성장 촉진, 재취업, 재창업을 돕는 재기 지원을 골자로 합니다. 먼저 경영 부담 완화 정책으로 정부는 정책 자금과 보증부 대출의 상환 기간을 5년까지 연장하고 저금리 대출로 전환하는 대환 대출 요건을 완화해 채무 부담을 덜겠다고 밝혔습니다. 또 배달료, 임대료 같은 고정 비용 부담을 줄일 수 있도록 지원을 확대하기로 했습니다. 전기료의 경우 지원 대상 매출 기준을 연 3천만 원에서 6천만 원으로 늘려 50만 명의 소상공인을 추가 지원합니다. 임차료 인하 임대인을 지원하는 착한 임대인 세액공제 제도도 2025년 말까지로 연장합니다. 성장 촉진 방안에 대해서는 사업 확장을 원하는 소상공인에겐 온라인 판매 채널 진출, 해외 쇼핑몰 입점 지원 등으로 판로 확대를 돕겠다고 했습니다. 경영 상황이 어려워 재기를 원하는 소상공인에겐 새 출발 기금을 지원합니다. 채무 조정 대상을 늘리고 자금도 10조 원 이상 확대한다고 밝혔습니다. 취업이나 재창업을 원하는 소상공인에겐 특화 프로그램을 제공하고 폐업 지원금도 확대한다는 방침입니다. 서울경제TV 이혜란입니다. 금융당국이 빠르게 치솟는 가계부채 관리를 위해 금리 조정 압박을 넣으며 고삐 조이기에 나섰습니다. 이미 KB국민은행과 하나은행은 주택담보대출 금리를 인상했고 다른 시중은행들도 줄줄이 가계대출 금리 인상 시기와 폭을 검토 중입니다. 이연아 기자입니다.
KB국민은행이 오늘부터 가계부동산 담보대출 가상금리를 0.13%포인트 인상 조정했습니다. 이에 따라 주택담보대출 고정금리는 기존 3에서 4.4%에서 3.13에서 4.53%로 올랐고 변동형 금리는 3.65에서 5.05%에서 3.78에서 5.18%로 높아졌습니다. 하나은행은 지난 1일부터 가계주택담보대출 감면금리 폭을 최대 0.2%포인트 축소 조정하며 사실상 금리를 인상했습니다. 이에 따라 하나은행의 주택담보대출 고정금리는 기존 3.183에서 3.583%에서 3.337에서 3.737%로 올랐습니다. 두 은행 모두 가계대출 증가 속도를 적정 수준으로 조절하기 위한 선제적 리스크 관리 차원 결정이라고 밝혔습니다. 신한은행과 NH농협은행 등 다른 시중은행들은 금리 인상 시기와 폭을 검토 중입니다. 시중은행들이 줄줄이 가계대출 금리 인상에 나서고 있는 배경에는 가계부채 관리에 경고등이 켜졌기 때문입니다. 지난달 5대 시중은행의 가계부채 규모는 708조 5천억 원으로 전달보다 5조 3,415억 원 증가했습니다. 지난달 증가폭은 지난 2021년 7월 6조 2,009억 원 이후 2년 11개월 만에 가장 컸습니다. 금융권에서는 최근 일부 지역 중심 부동산 시장 회복세와 2%대까지 내려간 대출금리 등이 맞물리며 은행권 주택담보대출을 중심으로 가계대출이 급증하고 있는 것으로 분석하고 있습니다. 금융당국은 현 가계대출 시장이 엄중한 상황이라고 평가하며 금리 조정을 통한 가계대출 시장 조이기에 나섰습니다. 금감원은 어제 임원회의 개최에 이어 오늘 오후 17개 은행 부행장 등과 간담회를 열고 가계대출 증가 원인 점검과 하반기 관리 방향 등에 대해 논의했습니다. 금감원은 가계대출 관리에 대해 담보가치 의존보다 차주 상환 능력에 기반한 대출 심사 관행 안착을 주요 과제로 꼽으며 은행권 DSR 등 대출 규제 점검을 예고했습니다. 당국은 오는 15일 이후 국내 시중은행 대상 DSR 규제 준수 여부와 가계대출 관리 체계 등을 확인하는 현장 점검에 나섭니다. 가계부채 증가 속도가 빠른 은행부터 현장 점검을 실시하고 기타 은행은 서면 점검 등을 병행한다는 방침입니다. 서울경제TV 이연아입니다. 오늘장 LG에너지솔루션이 4%대 강세를 나타냈고 간밤 테슬라는 10% 급등했습니다. LG엔솔의 LFP 배터리 수주 소식과 시장 예상치를 웃돈 테슬라의 2분기 차량 인도량에 주가가 화답하는 모습인데요. 침체기를 겪고 있는 2차 전지주의 분위기가 전환될 수 있을까요? 보도본부 증권부 김혜영 기자와 함께합니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네, LG에너지솔루션이 리튬 인산철 LFP 배터리 대규모 공급 계약을 맺었다고요? 네, LG에너지솔루션이 전기차용 LFP 배터리 수주에 성공했습니다. LFP 배터리 수주에 성공하면서 유럽 완성차 업체 르노의 계약을 따낸 건데요. 향후 5년간 39기가와트의 LFP 배터리를 공급한다는 계획입니다. 이는 전기차 59만 대를 생산할 수 있는 양으로 수주 금액은 5조 원대 수준으로 추정됩니다. 이번 계약이 어떤 의미를 가질까요? 네, 중저가 배터리 시장에 이 참전을 알리는 신호탄으로 해석됩니다. 국내 배터리 기업 중 처음으로 LFP 배터리 수주를 따낸 건데요. 중국 업체들이 장악한 시장에 첫 깃발을 꽂은 셈입니다. 통상 LFP 배터리 시장은 중국 업체의 동무대였습니다. 중국의 CATL이나 BI 등이 시장을 장악해 왔는데요. 반면에 한국 배터리 기업들은 고용량 MCM 배터리에 집중해 왔습니다. 그런데 최근 LFP 배터리를 적용한 보급형 전기차 시장이 확대되면서 국내 기업들도 눈을 돌리고 있습니다. 다만 상대적으로 저렴한 판가로 인해서 수익성은 풀어야 할 과제로 꼽힙니다. 이 가운데 LG엔솔은 이번 계약을 통해서 글로벌 3대 자동차 시장인 유럽을 뚫었다는 점과 중저가부터 프리미엄까지 제품의 다변화에 성공한 부분을 높게 평가받고 있습니다. 한편 지난 2021년 20%에 불과했던 LFP 배터리의 비중이 오는 2026년에는 50%에 육박할 것이란 전망도 나옵니다. 네, 반면 주가는 다소 아쉬운 흐름을 보이고 있습니다. LG엔솔의 주가 흐름 짚어주시죠. 네, LG에너지솔루션은 오늘 장에는 4%가량 뛰었습니다.
오늘 LG엔솔은 35만 8천 원에 장을 마쳤는데요. LFP 배터리 수주 소식에 주가도 화답한 모습입니다. 그러나 시야를 우리가 조금 더 넓혀보죠. 현재 LG엔솔의 주가는 고점 대비해서는 반토막이 난 상황입니다. 어느새 주가가 공모가인 30만 원 부근까지 내려온 건데요. 전기차 수요 둔화와 실적 부진 등의 여파입니다. 전반적인 2차 전지 업종의 약세가 두드러진 상황이라는 거죠. 여기서 관건은 주가가 과연 언제 반등할 수 있느냐, 향후 전망이겠죠. 증권가의 전망은 우려와 기대가 교차하고 있습니다. 우선 신한투자증권은 오늘 LG엔솔의 목표 주가를 43만 원으로 기존 대비 7% 낮췄습니다. 2분기 영업이익이 55% 감소하는 등 시장 전망치를 크게 밑돌 것이란 분석을 덧붙였는데요. 신한투자증권은 북미 전기차 시장의 고객사의 경우 수요 부진에 따른 가동률 조정이 진행 중이라며 실적 개선은 하반기 이후에나 가능할 것이라고 설명했습니다. 네, 그렇다면 증권가는 2차 전지주 전반의 반등 시기를 어느 정도로 점치고 있을까요? 네, 터널을 완전히 벗어났다라고 보기엔 이르지만 증권가에서는 현재 하반기 반등을 모색할 것이다 라는 분석을 내놓고 있습니다. 메리츠증권은 2차 상승 사이클 준비 단계에 돌입했다라는 분석을 내놨습니다. 2차 전지 업황의 1차 핵심 지표로 꼽히는 리튬과 니켈 가격이 바닥을 좀 확인을 했고 또 양극재 기업들의 분기 평균 판매 단가도 반등할 것이라고 분석했는데요. 또한 국내 주요 배터리사의 신제품 양산 그리고 수출의 개시 또한 글로벌 완성차 업체들의 재고 회수와 신차 출시도 긍정적입니다. 메리츠증권은 상반기 기아의 EV3와 GM의 저가형 전기차가 출시됐고 하반기에는 국내외 저가형 전기차 출시가 다수 예정되면서 실질 출하량 증가가 재개될 것이라고 설명했습니다. 또한 긍정적인 지표도 포착되고 있습니다. 6월 2차 전지 수출은 7억 4천만 달러로 올해 들어 가장 많은 수치를 나타냈는데요. 지난 4월 단기 저점을 형성하고 5월과 6월 완만한 상승 곡선을 그리고 있습니다. 테슬라도 힘을 보태고 있는데요. 연일 하락세를 나타내던 테슬라가 간밤 10% 급등했습니다. 2분기 차량 인도량이 지난 1분기보다 14% 늘어나면서 특히나 시장의 예상치를 웃돌았다라는 부분이 긍정적으로 꼽혔습니다. 올해 초 이후 처음으로 주가가 220달러 선을 돌파한 건데요. 이 같은 테슬라의 반등에 전기차 업황이 회복될 것이다라는 기대감도 높아지는 상황입니다. 자, 그러나 일각에서는 이 테슬라의 이런 주가 반등이 단순히 전기차 시장의 업황 회복과 함께 이뿐만 아니라 자율주행 이 로보택시 사업 기대감이 작용했다라는 평가도 나오고 있기 때문에 이 부분도 같이 체크를 좀 해보셔야 할 것 같습니다. 네, 오늘은 증권부 김혜영 기자와 함께했습니다. 오늘 말씀 고맙습니다. LG전자가 네덜란드 스마트홈 플랫폼 기업 애톰의 지분 80%를 인수하고 향후 3년 내 나머지 20%를 인수하는 계약을 맺었습니다. 2014년 설립된 애톰은 가전과 사물 인터넷 기기를 연결하는 스마트홈 허브 호미를 보유한 스마트홈 플랫폼 기업입니다. 유럽과 호주, 싱가포르에 이어 2023년에는 미국, 캐나다로 출시 국가를 확대하기도 했습니다. 애톰은 자체 개발한 허브와 운영체제를 바탕으로 독자적인 스마트홈 생태계를 조성했다는 평가를 받고 있습니다. 대표 제품인 호미프로는 5만여 종의 가전과 사물 인터넷 기기를 연결합니다. 와이파이, 블루투스, 스레드 등 다양한 연결 방식을 지원해 개방성이 높은 것이 특징입니다. 애톰이 운영하는 호미 앱스토어에는 필립스, 이케아 등 전 세계 다양한 브랜드의 제품을 연결 제어하는 애플리케이션이 1000여 개 등록돼 있습니다. LG전자는 수만 개의 가전과 센서 조명 등 IoT 기기를 연결하는 애톰의 연결성과 LG 신큐 플랫폼에 적용 예정인 생성형 AI를 활용해 최적의 공간 솔루션을 제공하는 AI 홈을 실현한다는 전략입니다. 현대차 그룹이 세계 최대 니켈 생산국 인도네시아에 LG 에너지 솔루션과 세운 배터리셀 합작 공장 HLI 그린파워를 준공했습니다. 이곳에서 생산되는 배터리셀은
현대차 인도네시아 공장에서 생산되는 전기차 코나 일렉트릭에 탑재될 예정인데요. 배터리부터 완성차까지 밸류체인을 구축한 현대차 그룹은 아시아를 넘어 전 세계 전기차 생태계 미래를 만들어 나가겠다는 포부입니다. 김효진 기자입니다. 인도네시아 카라왕 신산업단지 내에 건설된 HLI 그린파워. 현대차그룹과 LG 엔솔이 합작해 세운 HLI 그린파워는 인도네시아 첫 배터리셀 공장입니다. 총 32만 제곱미터 부지에 전극, 조립, 활성화 공정 등을 갖추고 있습니다. 전기차 배터리 15만 대분 이상에 달하는 연간 10기가와트시 규모의 배터리셀을 생산할 수 있습니다. 현대차그룹은 3일 인도네시아 EV 생태계 완성 기념식을 열고 HLI 그린파워 준공과 코나 일렉트릭 양산을 알렸습니다. 현대자동차그룹과 인도네시아가 아시아뿐만 아니라 전 세계적으로 전기차 생태계의 미래를 함께 만들어 나가고 있음을 의미합니다. 현대차그룹은 인도네시아의 전기차 산업의 활성화가 동남아시아의 전체 새로운 경제적 기회를 제공할 것이라고 확신합니다. 이날 HLI 그린파워의 준공으로 현대차그룹은 배터리부터 완성차까지 이어지는 전기차 생산 밸류체인을 구축해 물류비를 줄이고 배터리 공급 납기일을 단축할 수 있게 됐습니다. 특히 이곳에서 생산되는 배터리셀은 현대차 인도네시아 공장에서 생산되는 전기차 디올 U 코나 일렉트릭에 탑재됩니다. 아세안 지역 전체적인 그 상품 구성상에서는 저가 차종도 필요한 부분이고 저희로서는 그 프리미엄 이 부분에 대한 이 자리매김 그 부분이 좀 중요한 것 같습니다. 그래서 물론 이번에 나오는 기존에 하고 있던 아이오닉 5나 코나나 어느 정도 브랜드에서 끌어줘야 될 부분이 있고 말씀 주신 이 저가 차량도 계획은 하고 있습니다. 현대차그룹은 인도네시아와의 협력을 강화해 나가면서 자원 순환형 수소 솔루션에서부터 미래 항공 모빌리티에 이르기까지 새로운 영역을 함께 개척해 나간다는 계획입니다. 서울경제TV 김효진입니다. 부동산 프로젝트 파이낸싱 사업장 구조조정이 본격화하면서 저축은행 건전성 리스크가 커지고 있습니다. 올해 상반기에만 신용등급이나 등급 전망이 하향 조정된 저축은행이 16곳에 달하는데요. 일부 시중은행이 퇴직연금에 편입해 팔던 저축은행의 상품 판매를 중단한 것으로 나타나면서 저축은행에 대한 불안 심리가 더욱 확산하는 모양새입니다. 김도아 기자의 보도입니다. 올해 신용등급이나 신용등급 전망이 하향 조정된 저축은행은 16곳, 신용등급이 강등된 곳은 6곳, 신용전망이 하향 조정된 곳은 10곳에 이릅니다. 고금리 장기화와 부동산 PF 부실로 저축은행권에 대한 건전성 우려가 커지면서 신용도가 줄줄이 내려가고 있는 겁니다. 저축은행들은 신용도가 하락하면서 퇴직연금을 통한 자금 조달에 직격탄을 맞았습니다. 저축은행들은 퇴직연금을 직접 운용할 수 없어 시중은행 등이 판매하는 퇴직연금 원리금 보장형 상품에 정기 예적금 상품을 편입해 판매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일부 저축은행의 신용등급이 투기등급 수준으로 내려가면서 시중은행의 상품 리스트에서 퇴출됐습니다. 최근 국민은행과 신한은행은 신용등급이 부정적 수준으로 평가된 일부 저축은행의 상품 신규 판매를 중단했습니다. 불안 심리도 있죠. 계속 저축은행 안 좋다는 얘기 나오면은 이제 가입하실 때 계속 문의가 오시는 것도 되게 많고 가장 큰 이슈는 신용등급 하락 문제도 있죠. 지금 저축은행 업황이 그렇게 좋지 않다 보니까 신용평가사들은 부동산 PF 부실 정리가 본격화하면 저축은행의 PF 리스크 확대가 불가피해 신용도 하락이 이어질 것으로 전망하고 있습니다. 이달부터 다중채무자 대출에 대한 대손충당금 추가 적립이 의무화되면서 저축은행의 추가 충당금 적립 부담이 불가피한 상황입니다. 저축은행 업계에서는 자금 조달 창구 중 하나인 퇴직연금 판로가 막히면서 유동성이 경색될 수 있다고 우려하고 있습니다. 서울경제TV 김도아입니다. 올해 상반기 청약 경쟁률은 양 6대 1로 집계됐습니다. 최근 5년 새 가장 낮은 수준인데요. 반면 서울에서는 경쟁률이 세 자릿수를 기록하는 등 청약 통장이 몰리며 그 외 지역들과의 격차가 컸습니다. 이지영 기자입니다. 한국부동산원 청약홈에 따르면 올해 상반기 1순위 아파트 청약 경쟁률은 6.2대 1입니다. 최근 5년 새 가장 낮은 수준인 겁니다. 상반기 청약 경쟁률은 지난 2020년 26.69대 1, 2021년 17.99대 1, 2022년 11.93대 1, 지난해 7.87대 2를 기록했습니다. 전국적으로는 경쟁률이 떨어졌지만 서울에는 청약 통장이 몰렸습니다.
서울은 9개 단지에서 688가구를 모집했는데 7만 2천여 건의 통장이 접수돼 105대 1의 경쟁률을 기록했습니다. 고분양가 논란에도 신축 선호로 수요가 집중됐습니다. 지난 6월 서울 광진구 구이동에서 분양한 강변역 센트럴 아이파크의 청약 경쟁률은 494대 1로 상반기 중 가장 높았고 2월 진행된 서초구 메이플자이는 442대 1로 뒤를 이었습니다. 지난 1월 광진구 광장동에서 분양한 포제스 한강은 역대 최고인 3.3제곱미터당 1억 원이 넘는 분양가로 청약을 진행했는데 1순위 평균 6대 1의 경쟁률을 기록해 화제를 모으기도 했습니다. 반면 서울을 제외한 수도권은 지난해보다 대체로 경쟁이 덜해진 모습입니다. 경기도의 경우 1순위 경쟁률은 2.31대 1, 인천은 3.87대 1을 기록했습니다. 지방광역시 또한 1.46대 1의 경쟁률을 보였습니다. 정부는 청약시장 분위기를 끌어올리기 위해 신생아 특공 신설, 청약통장 월 납입금액 상향 등 제도에 변화를 줬지만 분위기 반전을 이끌어내지 못했습니다. 상반기 분양시장 최대 이슈는 정책이 아닌 분양가 상승이었기 때문입니다. 업계에선 서울 수요 쏠림 현상은 하반기에도 이어질 걸로 보고 있습니다. 서울경제TV 이지영입니다. 삼성전자 반도체 사업을 맡고 있는 디바이스 솔루션 부문이 올해 상반기에 이어 하반기에도 경력 사원을 대거 채용합니다. 업계에 따르면 삼성전자 DS 부문은 오는 9일까지 경력 사원을 채용한다고 공고했습니다. 모집 직무는 총 800여 개로 선발된 인원은 화성, 기흥, 평택, 천안, 온양, 수원 등에서 근무할 예정입니다. 사업부별로 살펴보면 메모리 사업부에서는 차세대 플래시 공정, 소자 기술 개발, 고대역폭 메모리 등 차세대 D램 솔루션 제품 컨트롤러 개발, 검증 등의 직무를 수행할 인재를 모집합니다. 시스템 LSI 사업부는 오토모티브 센서 픽셀을 비롯한 반도체 소자 개발, 엑시노스 시스템 활성화를 위한 소프트웨어 개발 키트 개발 등을 담당할 경력 사원을, 파운드리 사업부는 EM램, e플래시 제품을 위한 공정 개발, 수율 분석, 파운드리 제품 불량 해결 등을 수행할 경력 사원을 각각 채용합니다. 이번 채용은 지난 5월 DS 부문장을 맡은 전영영 부회장 체제하에 처음 진행되는 것으로 실적 개선세에 접어든 삼성전자 반도체 사업에 힘을 보탤 것으로 전망됩니다. 이탈리아 고급 자동차 브랜드 마세라티가 한국 시장에 본격 진출합니다. 마세라티 코리아는 오늘 서울 동대문 디자인 플라자에서 출범식을 열고 한국 시장에서의 입지를 강화해 나가겠다는 의지를 밝혔습니다. 전 세계 70여 개국에 수출되고 있는 마세라티는 지난 2007년부터 수입 판매사 포르자 모터스 코리아를 통해 국내에 판매됐습니다. 마세라티 코리아는 이탈리안 럭셔리에 대한 이해도가 높은 한국에서 브랜드 입지를 다지기 위해 법인 출범을 결정했다고 설명했습니다. 마세라티 코리아는 올해 말까지 매달 신차를 선보인다는 계획입니다. 이날 출범과 동시에 2도어 쿠페, 뉴 그란 투리스모와 이를 기반으로 제작된 4인승 컨버터블 뉴 그란 카브리오를 국내 최초로 공개했습니다. 마세라티의 전기차 라이너 폴고레도 연말쯤 출시할 예정입니다. 마세라티는 2025년까지 모든 제품을 전동화 버전으로 전환하고 2028년에는 전체 제품을 전동화 모델로 선보이겠다는 목표입니다. 다카유키 기무라 마세라티 코리아 총괄 책임자는 한국에서도 우아함, 럭셔리, 성능이라는 핵심 가치를 확고히 지켜나갈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이상으로 센 경제 라이브 마칩니다. 함께해 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